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200선 적중 예상 200선입니다. 200선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4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1의 서식이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공통적 기재사항을 제가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건물 소유자가 해당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 요것은 2의 서식에 기재를 합니다.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하고 1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도대주 교판, 도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도대주니까 1, 2의 서식만 주차장 기재되네요. 그 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4번이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자, 그 다음에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면 사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다만 폐업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업무정지는 제척기간 3년이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3번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이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님들 출제하는 분들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 출제합니다. 사무소 관할입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초과해서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합산하여 받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에 헌한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4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 5억 이상인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5억이 아니고 6억이죠. 그래서 5억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취득 신고라고 해서 토지만 신고 대상이지만 지금은 토지 건축물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의 경우 교환 증여계약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허가 대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